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N8N, N8N의 AI 에이전트 모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N8N을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AI 에이전트 모듈 때문이었는데요.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채팅을 넣을 거고요. 채팅을 통해서 이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이걸로 대화를 할 겁니다. 보시면 저는 가계부 데모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교통이나 식비, 구독 서비스,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데이터 넣어놨습니다. 이걸 읽고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3월 식비 얼마야?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GPT가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이 보이죠? 이게 보시면 식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되게 얘기를 잘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든지도 한번 볼게요. 3월 3일 마켓컬리 장보기 32,000원, 그리고 삼겹살 89,000원 이런 것들이 있죠. 식비 32,000원, 네, 89,000원 이런 게 있죠.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은 걸 추가도 해볼게요. 오늘 점심으로 원짜리 대창 밥을 먹었어. 추가해줘. 네, 식비 항목에 추가했다고 하죠. 가서 보겠습니다. 대창덮밥, 식비, 점심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전 처음 이 모듈을 보고 정말 초보자도 어느 정도 훨씬 더 쉽게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AI 에이전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직전에 만들었던 슈츠 자동화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형태를 워크플로우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일방향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반면 이제 에이전트는 특정 기능들이 붙어 있는 툴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수정을 하고 뭔가를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서 AI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에 대한 구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시나리오를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커뮤니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AI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자동화 등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40 몇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오시면 메이크 자동화에 대한 강의, 그리고 AI 에이전트 클래스가 4월 중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N8N을 처음부터 이제 사용을 할 건데, N8N은 이제 n8n.i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2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트라이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 2주 동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더 많이 쓴다라고 하면 유료 구독을 하시거나 서버에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서버에 설치를 하면 월에 $7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5 정도까지 쓰게 되는데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고 이런 뭔가 엑스큐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버전 관리다, 서버 관리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벽에 많이 맡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구독제 혹은 그냥 14일이 끝나면 다시 가입을 해서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에 첫 번째 스텝으로 할 것은 트리거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트리거는 이 전체 시나리오가 어떤 신호에 의해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트리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온챗 메시지 이걸로 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채팅을 치면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트리거 삼아서 그 데이터를 넘기겠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가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에이전트를 달아볼 건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AI 에이전트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뜨고요. 여기에 이제 이 모양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챗 모델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메모리, 툴 이렇게 세 가지의 다리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의 챗 모델은 말 그대로 AI LLM이라고 불리는 것을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LLM의 모듈이 이 AI 에이전트를 공작하는 명령도 내리고요. 각종 붙어있는 툴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픈AI가 붙어 있어서 오픈AI를 연결을 할 거고요. 오픈AI를 처음 연결을 하면 이
어카운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create new credential을 클릭을 하시면 API 키와 이제 organization ID 넣으라고 하는데 이건 넣으실 필요는 없고 API 키만 넣으시면 됩니다. API 키를 얻는 방법은 platform.openai.com 들어가시면 여기에 API가 있는데요. 이건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그 구독 모델이랑 조금 달라요. 여기는 사용량마다 돈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5에서 $10 정도 충전을 하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한 달 정도 다 못 쓴 경우도 있어요. 저렴한 모델만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전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그때 우상단에 여기 있는 이 시크릿 키 만드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버튼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키가 생성이 되고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저는 미리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델을 설정을 할 건데요. 4.5 미니 모델보다 조금 더 잘 알아듣는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4.1을 최근에 나온 4.1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 중에 미니를 달아볼게요. 4.1 미니. 네, 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AI가 세팅이 될 거고요. 여기서의 이 메모리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여기 채팅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 채팅 모델은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고양이로 삼행시 지어줘. 삼행시가 아니라 아무튼 무언가를 지어줬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팅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앞에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아까 뭐 물어봤지?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전 대화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죠.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은 한 번에 그런 요청마다 그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메모리라는 겁니다. 메모리는 이 N8N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심플 메모리 이거를 다시면 되고요. 심플 메모리를 달면 몇 개까지 기억을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기본 5개인데 5개로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5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가 달렸을 때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까 뭐 물어봤지? 라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아 대형에는 없다고 하죠. 그럼 다시 고양이로 행시 지어줘. 네, 삼행시를 제대로 지어줬죠. 내가 아까 뭐 물어봤지? 라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메모리를 읽어서 고양이 삼행시라는 걸 했다라고 기억을 해서 말해주죠. 이처럼 이길 보시면 조금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심플 메모리를 갖고 온 다음에 오픈 AI 모델에서 이걸 이제 읽어서 말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달면 조금 더 고맥락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툴입니다. 툴은 굉장히 많은 툴을 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해볼 것은 가장 간단한 이제 구글 시트를 달아볼 겁니다. 구글 시트도 달 수 있고 에어테이블도 달 수 있고 그냥 웬만한 건 다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MCP까지 달면 정말로 연결할 수 있는 없는 툴은 없다고 일단 보는데 제일 간단한 구글 시트를 달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럴 때 New Credential 누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글 시트의 경우에는 이 정도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하고 뭔가 조금 더 다양한 일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OAuth2라는 걸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로그인으로 충분합니다. 이 AI 에이전트에 붙어있는 툴에 구글 시트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차이점 뭐냐면요. 오퍼레이션을 여기서 고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행을 읽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get row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큐먼트를 할 거냐? 데모를 갖고 올 건데요. 가계부 데모 이 파일을 갖고 오는 거죠. 가계부 데모를 읽어올 거고 시트는 1번을 갖고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보고요. 그러면 이 채팅을 좀 다르게 쳐볼 건데 이제 어떻게 이 친구가 뭐를 읽어오는지 보여드릴게요. 3월 지출 알려줘 라고 하면 이 명령에 따라서 알아서 이 구글 시트를 읽어오거든요. 이 구글 시트를 읽어야겠다라고 판단도 챗GPT 모델이 해주고 그리고 얼마인지 계산도 챗GPT 모델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심플 메모리 처음에 읽었고 오픈AI 챗 모델이 이건 아니군요. 여기에 구글 시트를 읽어오게끔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그 안에서
얼마인지를 본 거죠. 사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얼마인지 합계도 물어볼게요. 합계 얼마야? 네, 합계가 49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한 번 더 계산해봐야지 정확한지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맞을 거예요. 이런 가계부가 아니라 뭐 업무라든가 뭔가 스큐에 대한 뭐 파악이라든가 마케팅 데이터를 넣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레그를 좀 간이로 쓴다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 가계부 내에서 특정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삭제하거나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건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툴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툴을 추가를 꺼버렸네. 예. 툴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동일한 시트를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get row가 아니고 이제 append or update row 이걸 할 겁니다. append는 밀어 넣는다 그런 느낌이고 update는 기존에 있는 행을 수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계부 데모 동일한 이걸 넣을 건데요. 네,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능이 밑에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읽는 것이고 이거는 append or row update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창 오늘 저녁은 볶음밥을 먹었어. 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추가해줘 라고 했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가 나는 내용을 보면요. 데이터 추가에 문제가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주거나 이런 뭔가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추가하면 되냐? 여기에 매핑 칼럼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 칼럼을 자동으로 매핑을 시킬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매핑을 시킬지를 정해주는 거고요. 매핑이라고 하면 이런 건 거죠. 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뭐를 추가해야 될지를 정해달라라는 거예요. 여긴 날짜고 여긴 이름이고 뭐 카테고리, 프라이스, 타입, 메모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넣을 것인지를 정해달라라는 겁니다. 보통 아이디나 행 넘버를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트, 날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아이디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날짜 값을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이제 매칭을 할 값을 넣어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뭐를 넣냐면 이렇게 중괄호 두 개를 하고요. 달러 표시 from 이라고 치면 from AI라는 이런 펑션이 있어요. 이 펑션은 이 N8N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펑션인데 이 from AI는 AI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규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 키를 넣고 디스크립션 설명을 넣고 이 자료형의 타입이 뭔지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키를 넣어볼게요. 키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date라고 넣을 거고요. 그리고 콤마하고 디스크립션은 날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키값과 날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립션이 날짜인 것을 이 데이터에 넣는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워주고요. 익스프레션으로 전부 바꿔주고 하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녁은 볶음밥을 먹었고 15,000원짜리 추가해달라고 할게요. 네, 지금 보면 조금 오류가 있죠? 지금 사용자와 이게 메모 이렇게 두 가지가 잘못 들어갔는데 이게 네임과 메모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주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변수를 입력하는 게 사실 비개발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N8N에서 이걸 알아서 그냥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그냥 지정을 해줍니다. 뭐냐면 그냥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변수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알아서 변수 값까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립션 이거 디스크립션 다 지울게요. 디스크립션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디스크립션을 다 지우고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가 됐다고 하죠. 네, 오늘 저녁 볶음밥으로 식비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4월 24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을 알아서 4월 27일로 잘못 넣어줬잖아요. 이 이유는 오늘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시스템 메시지로 이제 오늘 날짜를
넣어줄 건데, 날짜를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 달러 표시 그리고 now를 입력을 하면 지금 있는 데이트 타임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2025년도 그 뒤에 글자가 좀 예쁘지 않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예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닷을 붙이고요. 포맷이라는 펑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포매팅을 해주는 거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YYYY, MMDD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날짜의 형식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계부에서 원래 있던 걸 지웠고요.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네, 추가가 됐는지 볼게요. 네, 볶음밥이고 식비, 그리고 오늘 저녁이라는 메모, 여기에 4월 24일 날짜까지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AI에게 어떤 걸 시켜야 될지를 조금씩 추가를 하면 저희가 실무에, 그리고 저희가 하기 어려웠던 자동화까지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AI가 디파인 해준 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from AI 그리고 date using to match, 매칭을 위한 데이트를 넣어달라라고 하고 있고, 이 디스크립션은 따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string이라는 것은 문자열로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 정도 넣어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name도 한번 잠깐 볼까요? name도 그냥 name이고, 여기 string in name이다 알아서 해줬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이걸 그냥 쓸 것 같아요. 이 익스프레션은 그냥 AI에게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잘 안 된다, 결과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조금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봤던 예시는 이제 단순한 이제 가계부 데모의 예시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트리거를 목소리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지인의 연락처라든가 이메일 주소 같은 걸 넣어 놓으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런 실제로 정말 어시스턴트가 하는 그런 AI 비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에이전트를 통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재밌는 사례들 그리고 유용한 사례들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팁이라고 한다면, 에이전트는 AI 모델의 성능에 좀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 미니라든가 그냥 좀 컨텍스트의 이해가 좀 낮은 그런 모델을 쓰면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생기고요. 최근에 나온 4.1 모델을 쓴다면 컨텍스트도 크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이 모델을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4.1 미니 정도면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내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